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 잘 활용하면 좋은 게 연금 제도예요. 저도 20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모으고 관리해온 연금 계좌에 어느덧 15억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연금이 퇴직연금, 개인연금, DC형, DB형, IRP 등 헷갈리고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연금이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뭐고 어떻게 쌓이는 거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고 저는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연금 투자의 모든 것 실전편으로 싹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라에서 떼어가서 운영을 하는 국민연금도 있는데 국민연금은 내가 내는 만큼 내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쌓는 만큼 내 돈인 내 사유재산입니다. 퇴직연금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나를 위해 쌓아주는 연금이에요. 그리고 퇴직연금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퇴직을 할 때 내 근속 연수에 따라서 정해진 목돈을 나에게 주는 퇴직금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돈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나갈 때 몇 년 일했냐에 따라서 목돈을 나한테 주는 거죠. 계산이 깔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리를 더 잘한다면 더 좋은 퇴직연금 제도는 DC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키피디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을 것 같은데 미래에셋, 삼성생명 같은 회사에서 지정한 금융사에 내 퇴직연금 계좌가 만들어지고 회사에서는 매달 여기로 돈을 넣어줘요. 그럼 회사에서 얼마를 넣어주냐? 내 보수의 12분의 1을 넣어줍니다. 연봉이 6천이라면 매년 500만 원을 내 퇴직연금에 회사가 넣어주는 거죠. 그 말은 나는 내 연봉과 별도로 500만 원을 더 받는다는 거고 이 500만 원은 내가 세금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안 내는 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내가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쌓인다는 것은 퇴직연금 제도의 파워풀한 점 중에 하나예요. 이 퇴직연금 계좌에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고 그중 900만 원까지는 13에서 16% 정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내 연봉이 5,5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118만 원에서 148만 원 정도를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매년 900만 원까지는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넣어서 이 세액 공제를 받으면 좋아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거는 회사의 역할이지만 그 돈을 관리하는 거는 나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에 이 돈을 투자할지는 내가 결정하고 물론 현금처럼 둘 수도 있지만 펀드나 ETF 같은 상품을 살 수 있고 개별 주식은 참고로 못 사요. 그래서 내 연금이 DC형이라면 내 돈이 어떤 상품에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잘 관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내 DC형 퇴직연금에서 ETF 같은 상품을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해보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내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사 앱에 로그인을 하시고 내 돈이 어떤 상품에 투자가 되어 있는지가 보여요. 그럼 현재 상품에서 내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언제든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 펀드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 주식이 좋을 것 같아서 미국 주식 ETF로 옮기고 싶다면 언제든지 옮길 수가 있고 메뉴에서 운영 상품 변경을 찾으시면 돼요. 이럴 때 기존 상품을 팔았을 때 그 상품에서 낸 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안 내는 것도 퇴직연금의 엄청난 혜택입니다. 세금은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세금 이연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상품을 옮기는 게 자유롭고 두 번째로 회사에서 매달 내 퇴직연금 계좌로 돈을 넣어줄 때 어떤 상품에 어떤 비율로 들어갈지도 내가 정하고 수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메뉴에서 투입 비중 변경을 찾으시면 돼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이 투입 비율을 일단 60%는 미국의 500개 우량주에 투자라는 S&P 500에 10% 정도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베트남 펀드에 30%는 조금 안전한 채권 상품에 투자를 하게 비율을 설정해 놨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30%는 무조건 위험도가 낮은 상품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를 하니까 수익
수익률이 꽤 좋았고 어느덧 15억이 쌓여 있습니다. 혹시 나는 DC형인데 나는 어떤 상품에 투입되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장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내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갔는데 고유대에 돈이 쌓여 있다면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옮겨서 투자를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고유대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주머니 같은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할 상품을 정할 때는 어떤 상품인지도 보지만 그 상품들의 수수료도 꼭 확인을 하세요. 같은 S&P 500 ETF도 운영하는 회사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운용사가 가져가는 총 보수, 그 외의 비용들인 기타 비용, 매수나 매도를 할 때 발생하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다 달라요. 당연히 이런 보수나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면 좋고, 이걸 확인하기 좋은 사이트가 ETF 체크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ETF들의 정보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ETF 체크에 S&P 500 ETF들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가보면 각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S&P 500 ETF들이 나오고 각 운용사마다 가져가는 총 보수가 나옵니다. 총 보수 옆에 TER은 총 보수와 기타 비용을 더한 값이에요. 이 TER이 내가 매년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ER이 0.5%다 라고 하면 나는 0.5%의 총 보수와 기타 비용을 매년 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더한 게 실비용이에요. 이 실비용이 결국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보면서 나는 어떤 S&P 500 ETF를 살지 결정하면 좋아요. 근데 모두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분들도 계시고, 회사를 이직을 하면 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사가 바뀌기도 하고, 또 내가 퇴직을 해도 연금 관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상품이 개인연금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지원하는 퇴직연금과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은 연금의 중요한 두 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은 IRP예요. 회사를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분들도 IRP 계좌를 만들어서 연금을 관리할 수 있고, 내가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을 했을 때 내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IRP로 옮기면 돼요. 그리고 IRP를 관리하는 방법은 앞서 말한 DC형 퇴직연금과 똑같아서 내가 어디 투자하는지 상품을 정하면 돼요. 단 IRP 계좌에는 매년 1,800만 원까지만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퇴직연금에 매년 개인적으로 추가로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해요. 여기에 넣는 돈도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매년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148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분들도 IRP 계좌에 매년 900만 원까지는 돈을 넣어서 세금 혜택을 받으시면 좋아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쌓았던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재작년에 퇴사를 하면서 IRP 계좌를 만들어서 IRP로 싹 옮겼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에서도 예전 퇴직연금 계좌와 동일하게 60%는 S&P 500, 10%는 베트남, 30%는 채권에 넣어놨는데, 제가 앞서서 이런 상품들을 고를 때는 수수료를 꼭 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S&P 500에 투자를 하는 상품도 일반 펀드들은 총보수가 0.5에서 1%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이걸 ETF로 사면 총보수가 0.1%예요. 똑같은 S&P 500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내는 수수료가 거의 1%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수에 투자를 할 때는 일반 펀드 사지 말고 ETF를 사라, 그래서 수수료를 아껴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막상 제 IRP 계좌에는 일반 펀드 상품들로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퇴사할 때 정신이 없어서 제가 이거 신경을 못 썼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 펀드 상품들을 싹 팔고 똑같은 ETF 상품들로 다 옮겼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계좌 내에서는 상품을 사고 팔 때 세금이 없기 때문에 상품을 옮기는데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S&P 500 일반 펀드에 들어가 있던 60%를 앞서 말씀드린 ETF 체크 사이트에서 총 비용이 가장 낮은 S&P 500 ETF를 찾아서 S&P 500 ETF로 싹 옮겼습니다. 또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도 있어요. IRP는 돈을 버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데 연금 저축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노후 자금을 모을 목적으로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는 장기 저축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 저축에도 IRP와 동일하게 매년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수 있고, 참고로 IRP와 연금저축이 다 있다면 합쳐서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IRP보다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조금 낮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개인연금은 아니지만 관련된 ISA라는 상품도 있어요. 내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인데 연 2천만 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고 3년 이상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세금도 9.9%로 일반 투자보다 낮아요. 여기에 내 ISA 계좌에 있는 돈이 3년이 넘으면 내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돈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 연금 계좌로 돈을 추가할 수 있는 개념의 상품이 ISA입니다. 앞서서 퇴직연금은 소득세를 안 내는 수입이고, 내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운영하면서 내는 수익에 대해서도 당장 세금은 안 내고 여기에 넣는 돈의 일부는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연금제도의 세금 관련 혜택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한번 단순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연봉이 6천만 원인 사람이라면 회사에서는 이분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500만 원을 넣어주고, 이분은 여기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900만 원을 연금 계좌에 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노후를 위한 연금 계좌에는 매년 1,400만 원씩이 쌓여요. 이걸 20년간 꾸준히 하면 이분이 연금에 투자하는 원금은 2억 8천만 원이에요. 근데 투자 수익률이 매년 7%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이 돈은 4억 6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하지만 연금제도에서 주는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투자라면 이 돈은 6억 1천만 원이 돼요. 1억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2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4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돈이 시간과 복리 효과를 만났을 때 얼마나 파워풀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예요. 이렇게 DC형이던 IRP던 내가 모으고 관리해온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은 내가 55세가 넘었을 때 이제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내는데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5%로 매우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요. 젊었을 때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나이가 들어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세금 이연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근데 참고로 내가 매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간다던가 일시불로 그 돈을 찾는다면 연금이 주는 세금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위키피디아 보시는 분들은 연금 받으려면 아직 많이 남았을 테고 이 제도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내가 세금 혜택을 다 볼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오랜 기간에 나누어 받았을 때 혜택이 제일 많은 게 연금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관련해서 요즘 시끄러운 이슈 하나만 정리하면, 미국 주식 ETF는 배당금이 나오면 미국에 15% 세금을 내요. 근데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미국 주식 ETF는 국세청에서 이 미국에 내는 배당금 세금을 환급해 주었어요. 퇴직연금이란 건 지금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이 지원이 없어졌어요. 퇴직연금의 핵심이 세금 이연 효과인데 이 지원을 없애는 건 오히려 이중과세라는 비난이 많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영상 보시고 내 연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내 투입 비율은 어떤지, 나도 IRP 계좌가 필요한 건지, 내가 세금 혜택을 다 보고 있는지 등등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처럼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주제가 혹시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